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지금 한 밤 10시 한 반쯤 된 것 같네요. 오늘이 7월 14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날 16일날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의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는 날이에요. 이제 결과가 그 2심에서 이제 300만원 벌금인데, 그래 되면은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형을 2심에서 받았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금 뭐 상당히 그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정관영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떤 정치인의 어떤 그 판결이 어떤 일정한 그 공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분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예를 들면서 1심에는 그분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 3심에서도 유죄, 이렇게 이제 받았고, 또 한명숙 국무총리 말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제 그 미투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성 문제죠. 미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에서 유죄 이래 됐다고. 그러니까 무죄, 유죄 뭐 이런 식인데,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그 길을 현재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고 2심에서 유죄죠. 300만원 벌금이니까. 근데 3심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로 갈 것 같으면은 아마 그 벌금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냥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나, 이 생각을 예측을 해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참, 만약에 진짜 그 도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것 같으면은 내년 4월 달에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큰 곳에도 그 3개나 되네요.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또 경기도지사직만 만약에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그 2018년도에 그 선거 비용이 한 30몇억 원이에요. 30억이 넘는데 그 돈을 이제 또 도로 내놔야 돼요. 그래 되면은 그게 또 문제인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그 상당히 많으니까 그 뭐 돈 있는 사람 같으면 1억 뭐 한 35억이다 같으면은 1억씩 낼 수 있는 사람이 35명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안 되면은 1000만원 내는 사람이 350명, 그 다음에 100만원 내는 사람이 3,500명? 그래 됩니까? 3,500명. 10만원 내는 사람이 35,000명. 뭐 그래 되면 되겠네. 10만원 내는 사람이 35,000명. 막 그 정도는 되겠는데. 한 10만 명은 안 되겠나? 10만 명은 더 넘을 것 같은데. 뭐 이리저리 뭐 만원, 5만원, 3만원 이래가지고 한 뭐 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성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할 것 같으면은 35억 그거는 뭐 금방 또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참 이재명 씨는 나이가 내보다는 몇 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살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그분은 그래도 유일하게 그 허경영 총재님을 존경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상당히 내가 봐도 뭐 참 나이로 보면 내 동생빨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기특하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내보다 뭐 많이 배우시고 그 하신 분이지만은 뭐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내가 볼 때는 호의적이고 이분이 잘 되기를 내가 상당히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일 모레 판결이 만약에 거기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유지하면은 그것도 좀 좋죠. 그러나 그 큰 안목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처럼. 그래 안 그래요?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놔도 좋고 계속해도 좋고 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재명 도지사 내 유튜브 볼 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확률이 뭐 1억 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그 항상 마음을 그래 가져야 돼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래서 하던데 아까 그 뭐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야 이거 뭐 정한수 떠놓고 이재명 도지사 빌어야 되겠다. 꼭 벌금형을 명쾌해 주십시오. 1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이 떨어져 가지고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빌으라 그런 말이 있던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항상 사람이 1안, 2안, 3안, 4안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그 이래도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왜 좋느냐 그러면은 철저히 그렇잖아. 그 경기도지사직을 딱 내려놓으면 홀가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경기도 시민이잖아. 시민이니까 자기가 그 직에서 내려놓고 나면은 경기도지사나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이제 오히려 참 자기만의 시간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책도 보게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또 되면 되는 대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이왕 해놓은 거 이렇게 계속 밀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이분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안동은 내가 우리하고 같은 고향인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참 진짜 고학을 했지. 야간 허경영 총재님처럼 이렇게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좀 그와 같은 유사한 점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사법고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합격을 하고 또 성남시장까지 되고 또 경기도 도지사까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도지사까지 되는 데는 파란만장한 그런 어려운 역경을 겪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좋은 하나의 대통령 후보자지만은 그걸 여당이다 야당이다 떠나서 우리 한국에 내가 볼 때는 보배예요. 그런 분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분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분이 차츰차츰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기를 내가 또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도지사직을 박탈하게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차기 이제 대통령
2022년 대통령 후보로 이제 못 나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어요. 차기 대통령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확실하고, 또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대통령직에서는 오래 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바로 황제로 취임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의 수상이라 그럴까, 황제 밑에서 있는 그 수상, 이제 그분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60세 같으면 애지 뭐 한참 앞으로 뭐 120살, 130살, 150살까지 사는 장수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뭐 청소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볼 때 아직 애니까 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총재님을 존경한다고 하시던 분은 이렇게 항상 이런 분들은 대통령으로서 사면시켜 줄 수가 있잖아. 300만 원 그 벌금 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거 된 것 같으면은 그런 건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 황제 권한으로서 언제든지 복권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쨍하고 또 해가 뜰 날이 온다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요즘 나는 김정민 박사 이야기를 내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나이는 뭐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김정민 박사님은 1973년생이니까 원래 48이에요. 한국 나이로. 내하고는 17살 차이 나지만은 뭐 나이 많다 해가지고 뭐 의시될 거는 하나도 없고, 나이 적다 해가지고 또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이 많고 적고를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보다 나는 65인데 뭐 내보다 66세, 67세, 68세 해가지고 100세까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나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는 그런 사람들 애를 안 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분은 참 박식해. 박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진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김정민 씨, 이분 참 진짜 대단하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려주는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치 흐름,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논평하시는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갑재님이라 정규재님, 황장수, 또 기타 뭐 신의하수, 뭐 우리 정치 읽기야 박상훈님, 뭐 여러 분들이 있죠. 박훈탁님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김정민 박사님이 그 중에서는 수미 양가를 할 것 같으면 이분이 최고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딴 분들의 유튜브를 뭐 보는 것보다는 이분의 유튜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 그럴까. 그래요. 그리고, 뭐 조갑재님이나 뭐 정규재 씨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황장수님도 또 일부 그래요. 요즘 황장수님 유튜브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되는데, 황장수님은 이번 4.15 총선을 어떻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는지 아직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본 지가 오래되는데. 그리고 또 박찬종님도 있죠. 하여튼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북한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아주 옛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이고 특히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 김경재 씨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강훈 씨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북한이라는 것은 철천지 원수고, 이러니까
대화할 상대 공산주의자하고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종전을 선언하게 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이 쳐내려 와가지고 바로 공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건 절대 이제 반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맺게 되면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배 타고 제주도로 가든지 뭐 일본을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트럼프 또 송영선 옛날 그 국회의원이지, 송영선 맞지? 아니 이 사람은 6월 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그 개원할 때 그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좀 부탁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니까 이번 부정선거를 좀 밝혀가지고 좀 바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옛날 쉽게 말해서 캐캐묵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다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점에 비해서 김정민 박사님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젊지만은 그런 유튜버들에 비해서 훨씬, 조갑재 선생님은 뭐 내가 봐도 내가 한참 내보다 나이가 한참 위에잖아요. 장기표 선생님도 원래가 76이고 내보다는 11살 많으신 분들인데, 조갑재 씨 나이를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이분이 80 가까이 돼요. 70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갑재님. 하여튼 그러나 차라리 그분들은 김정민 박사한테 나이는 훨씬 아래단 말이야. 그러나 이 사람한테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 생각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전에 허경영 총재님도 그래 했었지만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것도 하면 언제냐? 그때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비 부인처럼 말이야. 나비 부인의 푸치니가 나비 부인을 쓴 작곡가가 누구 갑자기 그 나비 부인처럼 된다 그러더라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거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 11년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했는데, 지금 김정민 박사도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유튜브를 좀 봐야 가장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김정민 박사가 제일 유튜브가 제일 영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100만 명의 자기 제자를 양성을 해서 한 5년 뒤에 자기가 어떤 정치 세력을 구축할 때 100만 명의 제자를 길러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고맙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참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미남이야. 미남이라기보다는 못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그분 얼굴이. 하여튼 그런 분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 참 진짜 상당히 우리 한국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아는 것들이 많고.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씨나 김정민 박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에 내가 볼 때는 보배와 같은 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그런 분들이 2%가 부족해요. 그리고 정관영 씨 같은 분도 지금 현재 아는 것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정관용 씨 그분은 지금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180석이 받을 때 이미 민주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이제 혁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하는 것. 그러니까 1894년 동학혁명 때는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이번에는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딱 우리 국가혁명당의 노선하고도 일치가 되지. 그런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는 몰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관용 씨는 허경영 총재님을 좀 신기가 좀 나간 사람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고. 몰라도 한참 모르지. 뭐 김정민 박사도 아는 거는 많은데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명칭을 허경영 씨라 하니까 내가 나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지. 불쾌한데, 그러나 뭐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아나 모르지. 내가 볼 때는 뭐 까늘라니까. 사람은 단계로 보면은 레벨이 속인부터 나간단 말이야. 속인이고 범인이고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이런 단계라고. 무슨 자기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뭐 서울대를 나왔든지 뭐야 또 무슨 또 어디 무슨 뭐더라 김정민 박사가 어느 학교야 지금 무슨 하여튼 중앙아시아인가 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니고 뭐야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그런 데서 박사학위를 뭐 100개 받았든지 1000개 받았든지 간에 사람은 등급을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속인이냐 범인이냐 소인 대인 이런 식으로 딱 나눌 때에 뭐 그분들은 보면 막 현인 철인 뭐 이런 속은 안 들어가겠나 이래 봐요.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죠. 1급 9급에서 1급으로 나눈다면은 한 중간 사무관 정도는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공무원들도 말이야, 사무관이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 참, 그 사람 평생 소원은 나는 막 6급으로 개장 한번 소리 듣고, 6급으로 있다가 제대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소원인 사람도 있는 것을 내가 봤었다고. 또, 그래, 어떤 사람은 6급 돼가지고, 5급 사무관 한번 돼가지고, 퇴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뭐 사무관 달아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무관 다른 사람은 서기관도 한번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 4급. 그러니까 서기관까지가 이제 공무원의 꽃이라 그러는데 이거 상급은 내가 잘 보지를 못했어. 4급까지 4급 이제 5급 달고 4급 되기를 그리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등급, 한 레벨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다음에 철인, 다음에 도인의 경지로 올라가든지 도인에서 성인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나 뭐 김정민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성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은 성인이나 진인의 경지에 올라가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야 신인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에 하여튼 까늘라 드리지만은 베이비 드리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인재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차츰차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알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저귀 같은 것을 보아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뜻을 자기 인격
안성에다가 두고 말이야. 전 세계 모든 종교 사상을 다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 일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나 뭐 김정민이가 그걸 보면 아나 모르지. 하여간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김정민 씨가 그 트럼프 대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시진핑이 머리 위에 앉아 있더라고. 아베 머리 위에 앉아 있고 말이야.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내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노회찬이가 내하고 동갑이었는데 참 이렇게 안 보이잖아. 뭐 죽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살아가지고 중국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참 그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탁탁 들으면은 참 시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참 아쉬워요. 그런데 또 그렇고 또 정두원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작년에 그 자살로서 이렇게 생을 떠나니까 참 그분들이 없으니까 참 아쉬웠는데 그 시원한 말을 못 들으니까 참 진짜 많이 아쉬웠는데 대신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내외 정세를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니까 그 위안을 받아요. 그분들이 없어도 대신 이제 대타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위안을 많이 받아요. 하여튼 김정민 박사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한데 이번에 그 박은순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박은순 그 서울시장의 죽음을 두고 모든 그 유튜버들이 지금 성추문에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이제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이분은 거기에 대해가 그게 아닌 게 아니고 박은순 서울시장의 죽음의 그 원인이 자살을 당했든지 자살을 했든지 또는 뭐 타살을 했든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잖아요. 내가 지금 텔레비 같은 거 계속 뉴스를 접하는데 경찰 수사상 어떻게 어떤 뭐 음독을 했다든지 뭐 죽었다는 그 이야기만 오지 뭐 독곡물을 마시고 죽었다든지 뭐 목을 매서 죽었다든지 또 기타 뭐 딴 상해를 입어서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걸 발표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다. 유족의 이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잘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어때 죽게 됐다는 그런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김정민 박사의 시각은 그래요. 그 노숙자들에게 이제 통장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렇게 해서 휴대폰이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송금이 어떤 그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곳에 그것이 돈이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 김정민 박사한테 이제 그분이 아프가니스탄, 이제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 있을 때 돈 세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네. 그 1조 원이야. 그래가지고 뭐 참 진짜 농담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돈이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조 원을 세탁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든. 하여튼 간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틀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달이면 지금 오늘이 7월 이제 14일 뭐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7월 15일인데 한 달 뒤에가 8월 15일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이제 위에 북조선이라 그러나 북한이라 그러나 그하고의 어떤 종전선언도 하지 않겠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필요하니까 미국에 이제 허락하여서 그래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하게 된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연방체제에서 너는 너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일반 뭐 지금 이제 황장수 씨라든지 기타
그 우파, 극우파에 들어가는 그 이제 김경재라든지 김경재 씨 또는 뭐 조갑재 씨라든지 정규재 씨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펄쩍 뛰지. 박찬종 씨도 이렇게 보면은 뭐 보수 우파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생각은 옛날식이더라고. 펄쩍 뛰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월남이 적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말이야, 저거 하기가 뭐 월명에서 말이야, 빼뚜꽁이라면은 월명에서 심어놓은 간첩이거든. 월남에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그럼 상당히 그 빼뚜꽁들은 월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명에서 그 적화하고 난 다음에 그 1순위로 죽여버렸다 그러더라고. 싹 쓸어버렸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월남에 있었던 뭐 신부들, 뭐 종교인들, 학생들, 뭐 민주인사들 그런 거는 뭐 작살나버리는 거지. 그냥 많이 죽었잖아요. 뭐 고문 당하고 두드려 맞고 뭐 엄청 종교인들 비참하게 죽는 거지. 뭐 해골이 완전히 뭐 피골이 상접해가 죽는 거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빼다구만 돼가지고 피골이 완전히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죽은 거 보면 너무 참 진짜 살벌한 상태로 그래 죽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민주 인사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적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식이야. 그게 옛날식이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거대한 흐름을 봐야 되거든. 거대한 흐름을 본다는 것은 아주 큰 그림은 말이에요.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등장이에요. 등장이라고. 그게 아주 큰 흐름이고, 그 밑에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북삽을 내는 게 이제 이 제일 근본이라고 지금 가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그 뭐 하늘이 또 도와준다고나 할까, 안 그러면은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업자득을 당했다고나 할까, 인과응보를 당했다고나 할까. 중국이 그 잘못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의 재상이라 그러나, 그게 제일 그 우리가 6.25 사변 날 때에 후진타워가 지금 뭐냐, 시진핑 앞에 있었던 당석이, 후진타워가 저기 티벳을 쳐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그때 수백만 명을 그 사람들을 살해를 했거든. 그 강제로 편입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500만 명인가 있었는데 그게 한 40%의 사람들을 막 강제로 죽여가지고 땅을 빼뜨렸으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티베 달라이라마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거 다 빼뜨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그리고 서북 공정이다 동북 공정이 돼가지고 역사 조작한 거.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가 자기 거다 해서고 말이야. 심지어는 뭐 백제 역사도 자기 거다 이러니까 뭐 죽으려고 혼이 뜬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재상이 있으니까 지금 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로 이제 짜게지지. 여러 개 나라로 짜게져 버려요. 6개, 7개로 짜게져 버리는데, 짜게지기 전에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비를 퍼붓고 있잖아요. 비를 퍼붓고 지금 이미 뭐 허물허물하단 말이야. 지금 그리 돼 있는데다가 뭐 미국은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중국을 작살내려고 지금 뭐 뜻이 확고하다고. 그리고 이미 작살내고 있고 이미 중국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를 계속 뽑고 있는 중인데, 그래야 저 맛있는 걸 맛있는 고기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김정민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사분오열된다 이 말이야. 짜게지니까 그 만주하고 동북 삼성 요 이제 중국이 짜게짐으로써 이제 각자 이제 그 6등분 했으면은 옛날 시대로 보면은 뭐야, 그 춘추 전국 시대 뭐 오나라, 위나라, 뭐 한나라, 뭐 여러 개 있잖아. 오나라, 한나라, 또 무슨 나라야? 위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노나라, 연나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막 따개지 가지고 각자 이제 그 자치적으로 이제 그 뭐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짜게지게 되고 시진핑은 이제 뭐 참 그 자기 뭐 목숨을 이제 뭐 부지하기가 힘들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정민 박사 견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하늘이 그만큼 이렇게 뭐 계속 비를 퍼붓고 또 샨샤댐이 이렇게 막 터진다는 말도 있고 또 지진이 또 일어나고 있고 메뚜기가 나타나고